안녕하세요. 로스쿨 살아남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스쿨 살아남기 세 번째 영상입니다. 그동안 리트를 보시느라 정말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이제 포스트 리트의 시간입니다. 일단 잘 쉬고 계신가요? 저도 서울에 와가지고 쉬고 있습니다. 쉬는 게 아니라 사실 공부하고 있죠. 방학 동안 로스쿨생은 계속 공부를 해야 하니까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언어의 고득점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올려봤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좋은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또 좋은 DM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스스로 놀랐고 사실 이제 시작한 채널이라서 그렇게 봐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가지 DM 같은 걸 받아보고 또 댓글을 보면서 진짜 간절한 분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학교에 있지 않아서 오늘은 스터디룸을 빌려서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옆에서 또 공부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또 크게 말은 못하겠고 이렇게 조곤조곤 한번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답답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포스트 리트를 하면 이제 자기소개서와 그리고 면접 등 그런 과정들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진짜 제 주관적인 말의 파티니까 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로스쿨을 준비했던 학생이 아니라서 여러가지 그래서 GPA나 토익 같은 부분이 많이 딸렸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원하는 대학교에 왔고 특히 정량대에서 모의 배수에 비해서 유의미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소서와 면접이 꽤 좋게 작용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소서와 면접에 대한 생각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리트에 최선을 다했으면 이제 출발선이 어느 정도 정해진 것이고 여기서 노력을 해서 합격선을 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로스쿨은 워낙 변수가 많은 판이라서 포스트 릿이 상당히 중요하고 어떤 예측을 한다 해도 그 예측대로 되지 않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봐왔습니다. 아직 변화할 수 있는 수치는 토익과 봉사활동 그리고 자기소개서 등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리트가 높지 않은 만큼 입시 난이도는 더 올라갈 것이고 그만큼 더 최선을 다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지원한 학교는 총 37명이까지가 1배수였고 제가 초반에는 50등에서 시작했는데 추석 다음까지 하니까 한 70등까지 밀리더라고요. 거의 2배수 가까이 갔던 것 같은데 그때 돼서는 그냥 안 봤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원할 거니까. 예비 등수가 이제 15번이 됐으니까 한 20등 정도는 뒤집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게 자소서와 면접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소서와 면접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또 고민을 많이 했었고 또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됐습니다. 또 전략을 잘 세웠고 결과적으로 전략을 괜찮았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포스트 리트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소서 영상을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면접 영상을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일단 자소서와 면접을 임하는 태도는 전반적으로 3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바로 자신감입니다. 변호사는 프로페셔널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감이 없는 변호사는 누구도 전문가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나중에 지금 로스쿨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차피 변호사가 되겠죠. 나중에 법정 안에 서고 또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교수님들이 봤을 때는 훌륭한 변호사가 될 나이가 로스쿨에 들어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나친 겸손함,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혹은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로스쿨에 많이 있지만 이와 같은 태도는 지나친 겸손함은 오히려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자신감, 그리고 물론 너무 과한 자신감은 좋지 않겠죠. 그래도 교수님들이 봤을 때는 하나같이 부족한 아이들일 테니까 때문에 자신감을 유지하되 너무 과해서 오만함이 들지 않도록 그러한 적절한 자신감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보력 그리고 배경 지식입니다. 사람이 말을 잘하려면 그리고 자소서를 잘 쓰려면 아는 게 많아야 됩니다. 아는 게 많다는 뜻은 정보력이 매우 갖춰져 있고 또 배경 지식이 많다는 것입니다. 배경 지식이 부족하면 아무리 말솜씨가 좋으려고 해도 좋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게 많으면 그만큼 쓸 말도 많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 대학의 인재상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겠죠. 때문에 이러한 정보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느냐 하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보는 커뮤니티 사이트나 아니면 학교 내에서 그런 게 잘 발달되어 있으면 교류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볼 수 있겠죠.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저 스터디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너무 걸러야 될 정보가 많아요. 하지만 스터디원들은 생각보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박식한 스터디원이 근처에 있다면 정말 행운이겠죠.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스터디를 꾸리는 것입니다. 스터디를 꾸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무래도 정보죠. 함께 하면서 제 역량보다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 자기소개서는 돌려볼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피드백을 사람들한테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혼자서 하면은 뭐가 문제인지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든지 스터디를 꾸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소서 스터디든 면접 스터디든. 자소서를 쓰기에 앞서서 먼저 학교를 선택해야겠죠. 야수의 심장이라면 보통 상향 2개 혹은 상향 하나 그리고 안정 하나, 이런 케이스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 안 된다, 이번에 꼭 가야 한다 하는 경우에는 둘 다 안정으로 쓰겠죠.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자소서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자소서 쓰는 것이 마치 요리 같다고 생각합니다. 요리는 적절한 재료를 모아서 적절한 요리 과정을 통해 맛깔난 요리를 탄생시키는 과정입니다. 자소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글감들을 모아서 또 글감들을 잘 스토리를 엮어내가지고 하나의 자소서라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로입 시장에서 저희는 판매자입니다. 저희의 가치를 각 학교들에게 판매하려는 입장에 있습니다. 결국 수요와 공급 과정인 것입니다. 서로의 니즈가 맞아야 그 학교에 입학을 하는 것이겠죠. 먼저 판매자로서 본인의 상품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솔직히 뭘 하던 교수님들 같은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매우 하찮아 보이겠죠. 수많은 자소서를 읽어왔고 또 경험과 그리고 데이터가 쌓여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늘 심드렁하게 우리의 자소서를 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통 이런 자소서를 쓰는 애들이 학교 생활을 잘하더라 하는 그런 직관적인 경험적인 데이터는 많이 축적되어 있겠죠. 따라서 그러한 어떤 자소서가 그런 자소서에 근접할 수 있을지 충분히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교수님이 보기에 부족한 자소서가 되더라도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본인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수학 분석 비슷하죠. 본인의 강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약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보통 학토리 중에 어느 부분이 높고 어느 부분이 낮은지, 그리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가장 자기에게 맞는 학교를 선택하고 그 학교에 대한 분석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토익과 학점이 상당히 낮은 편이었고, 학점은 93.5 그리고 토익은 890입니다. 로스쿨 준비생 기준으로 상당히 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낮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지원하는 학교 한정에서는 리트는 높았던 편인 것 같습니다. 보통 자기소개서에서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본인의 약점이라 생각되는 특성들을 자기소개서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약점은 그냥 조용히 지나가거나 묻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자소서에서 어느 정도 해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아무 말 이런 방구 없이 넘어가는 것은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학점이 낮다, 본인의 학점이 낮다, 그러면 왜 학점이 낮은지를 그 자소서에서 소명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차피 내가 모래 이렇게 눈 받고 있는 뭐라 하죠? 공작? 아니면 타조처럼 그렇게 상황을 외면하려고 해도 교수님들은 다 열어보십니다. 결국 내 학점이 낮은 것에 대한 호기심을 품을 것입니다. 얘는 학점이 왜 낮지? 그리고 아마 자기소개서를 읽어보겠죠? 그런 부분을 다루는지,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학점이 이렇게 낮은 건지.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경제학과인데 컴퓨터 전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해보고 싶어서 주변에 개발자 친구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학점이 좀 많이 낮았어요. 근데 저희 학교를 찾아보니까 학교 좌우명이 약간 실사고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실용적인 걸 추구한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저는 단순히 높은 학점을 위해서 쉬운 수업만 골라듣기보다는 정말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많이 발로 뛰고 도전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창업도 나중에 해봤고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책상을 좀 벗어나 좀 발로 뛰는 사람이다, 이런 점을 언급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학점에 대해서는 나름의 소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그 대학의 인재상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누군지 모릅니다. 역지사지로 교수님들 입장을 생각해보면 가장 별로일 것 같은 사람들, 이상한 인재들을 좀 거르고, 그리고 평범하거나 이제 우수한 사람들을 놓고 누구를 뽑을지 고민을 하겠죠. 토익이나 학점이나 사실 다들 비슷비슷하니까 보통 리트가 좀 하도 볼 게 없어서 리트를 많이 본다고 그렇게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또 리트만 보는 것도 아니죠. 과 수석이라든지 입상 성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외 활동 기록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대학의 인재상이라는 게 그 대학별로 엄청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사실 예상 가능한 것은 일단 리시 높으면 좋고 또 공부를 잘할 것 같은 사람, 잘했던 사람 혹은 앞으로 잘할 것 같은 잠재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부가적으로 반수 안 할 것 같은 사람인데 사실 괜찮은 사람이 반수를 안 할 리가 거의 없죠. 로스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공부 잘할 것이다, 잘할 수 있다 그러한 사람임을 가장 어필해야 합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마무리는 나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어떻게 자소서에서 잘 드러내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홈페이지에서 교수님들이 어떤 전공을 하셨는지 또 어떤 분야의 교수님들이 많으신지 또 어떤 논문을 쓰셨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학교 인재상을 분석할 때는 학교 홈페이지를 상당히 많이 이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류는 자소서의 재료가 되는 부분이죠. 재료가 좋으면 좋을수록 맛있는 요리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맛있는 요리가 나오기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에 좋은 재료를 갖고 있는 사람은 더 위에 있겠죠.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건 인터넷에 상당히 많이 알려진 그런 방법이죠. 각종 대외 활동을 뭘 했는지 열심히 긁어 모아야 합니다. 어떤 건 점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전면허 자격증 이런 건 절대 안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대외 활동을 한 게 좀 많은 편이긴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법학적인 부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법 관련 대외 활동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로스쿨 갈지 몰랐으니까요. 기획재정부 경제교육봉사단 활동을 한 적이 있었고 해외에서 살면서 공부한 적도 있었고 삼성 SC 장학금이라고 이공계 수업을 들은 사람들 상대로 주는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었고 또 도서관 자치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또 학생회장 비슷한 걸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 학부에서도 학생회 활동을 해본 적이 있고요. 이 관련 증명서들을 학교에 찾아가서 다 달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증명할 수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대외 활동을 그냥 쓰는 건 증거가 없으면 믿어주지 않아요. 다들 법조인 출신들이라서. 그리고 대학생들끼리 모여서 함께 창업을 했던 기억도 있고요. 월 얼마를 벌었다 뭐 이런 것도 간단히 써봤습니다. 상당히 재밌었던 기억이고 제가 도전적인 인재라는 걸 좀 많이 드러냈던 곳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무사 1차 솔직히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말 되게 많은데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일단 쓰긴 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되게 열심히 했었고 그리고 1차 성적표, 1차, 2차 성적표를 첨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시반 생활을 하면서 로스쿨생들과 같이 고시반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책을 읽었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옆에서 많이 지켜봤다는 식으로 어필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내가 더 오래 앉아서 공부했다, 또 엉덩이 싸움에서 엉덩이 경쟁에서 내가 많이 이긴 적이 있었다, 엉덩이 경쟁을 펼치곤 했다, 뭐 이런 톡톡 튀는 다소 톡톡 튈 수 있는 표현까지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특히 로스쿨 교수님이 첨삭을 해주셨는데 엉덩이 경쟁이라는 표현을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보면서 공부를 잘할 것 같은 사람을 진짜 좋아하는구나 그런 포인트들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공부를 잘 했던 그런 지표들 딘즈 리스트 상장이라든지 각 학교마다 딘즈 리스트라는 게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는데 학장상이죠. 그냥 그 몇 퍼센트 안에 들면은 내신이 그 학교에서 그러면 주는 학교도 있고 안 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저는 딘지 리스트를 받아서 그걸 첨부를 했고 성적 장학금을 받은 것을 다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상도 한 번 있어서 그것도 기재를 했고 군 복무 제대를 했는데 이게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적긴 했습니다. 어쨌든 나 적응 잘할 것 같다라는 걸 어필할 수도 있을 거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으로 학교 교내 신문이라든지 여러 대회 신문이라든지 또 제가 나온 게 있으면 다 첨부해가지고 나 이렇게 활동하면서 살았다, 뭐 인터뷰한 게 있으면 이렇게 활동하면서 살았다, 저를 보여주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서류를 상당히 많이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열정 그리고 되게 에너지가 넘치는 인재다 그런 걸 많이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응력도 뛰어나다, 학생회 활동도 해봤고 학생회장으로서 활동을 해봤고 또 학교의 면학 분위기도 주도할 수 있겠다 이런 걸 좀 많이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에 있던지 잘 적응하는 인재라는 걸 좀 드러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로스쿨 3년 동안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학교 다녀보니까 교수님들도 애들이 적응을 잘 하는지 그것도 매우 중요하게 보시거든요. 적응을 못하면 좀 많이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적응력 또한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못지않게. 봉사 시간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좀 계륵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안 중요한 점수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혼자만 없으면 왜 얘만 없지 싶은 것도 봉사 시간입니다. 남들 다 했는데 나만 좀 돋보이게 좀 적으면은 밉보일 수가 있겠죠. 어차피 남은 시간 동안 노는 것보다 봉사 시간이라도 좀 조금씩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입시 설명회에서는 담당자가 봉사 시간 좀 채워오시죠 라는 말을 또 누군가에게 했다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 가면은 봉사활동하는 홈페이지 가서 또 신청해서 봉사를 쌓는 방법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집 앞 구립 도서관에 찾아가서 좀 봉사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좀 사정사정해서 매일 3시간씩 3시간인지 4시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날 받을 수 있는 최대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달간 봉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략 구색 맞추기용으로 봉사활동 시간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소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요리를 하는 과정이죠. 재료를 충분히 모았다면 요리를 해야 됩니다. 바로 자소서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모의 배수가 항상 낮게 나왔고 재작년 원강 때도 그렇지만 7에서 8배수에서 시작했는데 5배수인 원강 1차도 합격했고 또 1차는 떨어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로. 강원대도 면접 때문인지 자소서 때문인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둘 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대학교에서도 유의미한 성적을 얻었으니까 20등 역전이라는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었으니까 자소서를 또 못 쓰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소서를 썼을까 고민을 해보면 상당히 철저하게 매력 있는 인재로 보이기 위해서 자소서에서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소설이라고 하죠. 솔직히 교수님이 내 자소서를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줄 수 있을지를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보통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과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자소서에서 좀 중요한 요소 3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바로 가장 중요한 거죠. 공부 잘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앞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 즉 공부 잠재력을 좀 드러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로스쿨의 과정은 상당히 힘듭니다. 상당히 빡셉니다. 적응력 좋은 사람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과거에 어떤 대회에서 우승을 한 경험이라든지 대외 활동을 했다든지 그게 혹시 부실하더라도 내가 미래에 공부를 잘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지표들, 내신이라든지 성적 장학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어필하는 게 좋겠죠. 회사 자소서랑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 입사는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또 어떤 성과를 이루어냈고, 그러니까 수치화한 것들을 여러 가지 나열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로스쿨은 다릅니다. 로스쿨은 솔직히 관심 없습니다. 그럼 뭘 했는지는 관심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그걸 좀 위주로 보는 면이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고 변호사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러한 측면에 부합하는 자소서를 쓰고 있는지를 항상 스스로 피드백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유학생 동아리에서 회장을 맡았습니다. 잘만 쓰면 좋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공부와는 사실 별로 이어지진 않겠죠. 하지만 적응력을 드러내는 데는 저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재료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래퍼가 가사를 쓸 때 라임을 맞추듯이 어떤 저의 자소서 재료들을 모아서 하나의 만나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스토리텔링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스토리텔링은 사실 모두가 알다시피 어떤 과정을 내가 겪었고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로스쿨에 들어가서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좀 강점을 드러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연히 되게 스토리텔링이 좋은 자소서를 읽어봤는데 진짜 재밌긴 재밌더라고요. 또 그걸로 그분도 많이 극복한 케이스라고 알고 있고, 확실히 자소서는 스토리텔링이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다면 제가 변호사가 돼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런 걸 드러내는 데도 좋겠죠. 스토리텔링과 관련해서는 저는 아무래도 노무사를 준비했었기 때문에 노동 전문 변호사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소 뻔하죠. 노동 전문 변호사를 쓴 사람들이 진짜 엄청 많았을 것 같은데, 근데 뻔하지만 쓸 수밖에 없는 스토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보람을 느꼈고 노동 전문 변호사가 되어 어디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좀 어느 정도 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얘는 왜 변호사가 되려고 안 써있지? 약간 목적의 동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결국 제가 주로 하고자 하는 말은 나 공부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부분은 좀 다른 데서 많이 드러내려고 하고, 공부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제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드러내기 위해서 저는 성적 장학금 강조를 많이 했고 딘지 리스트 강조를 하기도 했고 1, 2학년 때는 상당히 성적이 낮았지만 컴퓨터도 듣기도 하고
창업도 하고 대외 활동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3, 4학년 때는 상당히 성적이 많이 올라갔음을 보여줌으로써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이런 걸 좀 많이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밖으로 향해 있던 열정을 공부로 돌렸을 때 얼만큼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지 좀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종합점수 93.5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런 느낌? 또한 고시반 시절 제 책상 좀 열정이 담겨있던 책상 사진을 또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게 점수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저만 쓰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열품타 기록이라는 게 있어요. 되게 열품타 기록들 같은 것도 긁어 모아가지고 첨부하긴 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증거로서. 이게 통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열품타가 사실 뭔지도 모르실 것 같기도 한데 뭐 일단 있으니까 최대한 썼죠.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계속 많이 써야 돼요. 약간 불필요한 부분이거나 점수가 되지 않을 부분을 좀 길게 쓴다면 자소서 칸 낭비가 되겠죠. 그리고 어떤 게 그런 플러스냐라고 하면은 나 공부 잘할 수 있어, 나 공부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게 보통 플러스인 요소입니다. 계속 강조해야 돼요, 자기소개서에서. 그리고 나 적응력도 강해. 적응력도 중요한 요소예요, 로스쿨에서. 특히 지방대일수록 보통 서울에서 오시잖아요. 많은 분도 계시고 보통 타지에서 생활하는 게 좀 만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많이 쓰시는 게 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다, 회복 탄력성이 좋다, 이런 말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뻔하죠. 이런 건 로스쿨 교수님이 제 자소서를 읽어봤을 때도 뭐 이건 다 하는 말이니까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뭐 쓰면서 되게 점수가 될 것 같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없으면 좀 그런 거예요. 계륵 같은 게 많아요, 자기소개서에서. 생각해보면 있어도 그렇게 플러스는 안 되는데 없으면 또 안 되는 게 진짜 많거든요. 형식상 갖춰야 할 거는 다 갖춰야 돼요. 그리고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만의 이야기는 최대한 또 기본적인 것들이 다 깔려있는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게 좋겠죠. 기본적인 게 무엇이냐 하면 다시 정리하면 공부 잘할 수 있다, 적응 잘할 수 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다, 뭐 이런 것들이겠죠. 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나는 글을 상당히 많이 어릴 때부터 읽어왔다, 또 텍스트를 좀 읽는데 거부감이 없다, 그런 것도 좋겠죠. 다만 너무 누룽지처럼 다 긁어 모아서 나열하는 식의 자소서는 좀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난 어디 가서 수상을 했고 여기 와서 이런 것도 해봤고 이러고 와서 여기서 점수를 또 많이 얻어봤고 이것도 해봤고 이것도 해봤고 이것도 해봤고 이것도 해봤고 이렇게 나열하는 거는 진짜 최악이에요. 진짜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대단한 사람들 많거든요, 지원자 중에서. 이 단순 나열하는 것보다 좀 임팩트 있는 몇 개를 좀 잘 우려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게 차라리 좋은 자소서가 될 거예요. 단순히 나열만 하고 정보만 주고 뭔가 내가 느낀 게 뭐고, 정보가 있으면 느낀 게 뭐고, 또 내가 로스쿨에서 뭘 할 수 있다, 이걸 강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뭘 했다 그냥 이렇게만 나열하면은 좋은 자소서라고 할 수 없어요. 결국 여기서도 스토리텔링이 좀 강조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자소서는 어느 정도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입장 바꿔서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교수님들은 수백 부의 자소서를 검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마 천편일률적인 자소서들이 많겠죠. 상당히 많이 지루하실 겁니다. 특히 좀 너무 많이 봤다고 하시는 게 정의를 위하는 변호사, 그리고 노무사 많이 하시니까 좀 스토리 짜기 좋은 게 노동 전문 변호사, 그리고 이공계분들은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 특허 변호사, 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 잘못하면 교수님들이 매우 지루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봐가지고. 어떤 변호사가 되는지 로스쿨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너무 꿈없이 왜 로스쿨에 가려고 하는지가 너무 없으면은 좀 그러니까 형식상 구색은 어느 정도 맞춰주긴 해야겠죠. 노동 전문 변호사도 어쩔 수 없는 거고. 개인적으로 로스쿨 교수님한테 첨삭을 받았을 때 교수님들은 정의로운 변호사 이런 문구만 봐도 이거 너무 많이 봤다, 너무 많이 이 요리를 너무 많이 잡숴본 거죠. 그래서 좀 헛구역질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상당히 잊지 말아야 되는데 교수님의 수백 부의 자소서를 검토하기 때문에 너무 단조롭고 뻔한 자소서는 피하자,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첨삭받는 것도 사실 좀 전문적인 첨삭을 받는 거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손을 거치면은 좀 공장에서 찍혀놓은 빵처럼
좀 천편일률적인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아, 이거 첨삭받은 자소서네라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물론 너무 자기소개서에 자신이 없다 하면은 그런 첨삭을 받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하지만 자칫하면 단조로운 자소서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 또한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단조롭지 않으려고 통통 튀거나 너무 과한 자소서가 되는 것도 경계해야겠죠. 쪽의 특성상 너무 까부는 것 같고 그러면 교수님이 읽으면서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첨삭할 때 저도 좀 많이 통통 튀게 써가지고 로스쿨 교수님한테 좀 많이 까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통통 튀게 써서 약간 저도 약간 노잼 자소서를 싫어해서 좀 재밌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교수님이 좀 이걸 많이 까셔가지고 많이 좀 완화됐습니다. 특히 엉덩이 로스쿨 제 자소서 문구 중에 로스쿨생들과 고시반에서 엉덩이 경쟁을 하곤 했다 이런 말을 쓴 적이 있는데, 이 엉덩이 경쟁이라는 말이 사실 좀 과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공부 열심히 했다 쓰면 되지 엉덩이 뭐 이런 말을 써가면서. 근데 그래서 이것도 호불호가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피드백을 한 20명도 넘게 보냈기 때문에 이런 게 괜찮다 또 안 괜찮다 뭐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로스쿨 교수님한테 보여줬을 때 엉덩이 경쟁이라는 표현 좋다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썼습니다. 또 한 가지 느낀 게,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하다가 응급실에 실려갔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길래 응급실까지 실려갈 정도로 공부를 하느냐, 저 또한 로스쿨 다니면서 한 번은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공부해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도전을 해보겠다 뭐 이렇게 쓴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도 좀 과했던 것 같네요. 교수님이 너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알겠는데 이건 좀 쌓일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바로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거는, 제가 쓴 답안지가 교수님 봤을 때 어떨지, 교수님을 많이 찾아뵙고 또 면담을 많이 해보고 싶다, 교수님의 휴식 시간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학생이 되지 않을까 면담 때문에 문구를 쓴 적이 있습니다. 또 이것도 교수님의 휴식을 방해한다, 좀 좋지 않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당차서 좋다고 그래서 냅둬도 되겠는데 하는 피드백도 있었지만 아쉽게도 지워버린 것 같습니다. 그냥 면담을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면담을 많이 할 것입니다, 좀 이런 표현으로 완화했던 것 같습니다. 갈수록 평범해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속상하긴 했는데, 제 자소서가 좀 재밌었는데 점점 재미없어지는 것 같아서 속상하긴 했는데, 솔직히 모르죠. 어떤 교수님이 읽었느냐에 따라서 그 교수님의 취향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많은 타협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사람 자소서를 읽어봤을 때 진짜 재미없는 자소서를 읽어보면 너무 뻔하고 예상 가능한 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교수님이 봤을 때도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어떤 활동을 했고 그래서 어떤 변호사가 되겠고, 사실 너무 뻔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 모든 게 있어가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수백 부를 읽어본 교수님은 안 질리실까요? 사실 그래서 자소서를 쓰면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일은 정말 중요하지만 동시에 어려운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4가지 요소네요. 많이 보여주고 피드백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출하기 전까지 퇴고하고 또 퇴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는 변호사 형, 그리고 다른 로스쿨 학생,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직장인, 여러 사람한테 많이 제 자소서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한 20명도 넘었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도 보여줬습니다. 또 로스쿨 교수님을 찾아가서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로스쿨 교수님은 또 많은 자소서를 읽어보셨기 때문에 상당히 제 자소서를 또 빠르게 읽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네거티브한 표현들을 또 많이 걸러냈습니다. 그걸 통해서. 네거티브한 표현이란 알게 모르게 많이 쓸 수도 있는데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말,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 했습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가 이런 것 자체가 네거티브예요. 예를 들어 저는 공부를 많이 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말은 안 썼지만 많이 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라는 말 자체가, 그냥 교수님들은 좀 수백 부를 읽으면서 휙휙휙 보시는데 이런 네거티브한 문장들이 좀 거슬리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많이 빼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전 약하지만 어떤 부분에선 강합니다. 약하지만 이것도 네거티브예요. 그래서 자기가 약한 부분은 되게 형식적인 부분이죠. 내용은 똑같아도 네거티브한 표현은 그런 형식을 많이 빼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통통 튀는 표현들, 이런 것도 교수님들이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제가 좀 많이 지운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느낀 게, 진짜 첨삭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20명한테 보냈는데 20명이 보는 그 시선이 각각 달라요. 각자 꽂히는 부분이 다르고 선호하는 부분도 다르고 사람마다 보는 눈이 진짜 다 다르더라고요. 다 지적하는 부분이 달라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진짜 마음에 드는데 이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닌 게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내가 맞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소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게 맞을 수가 있어요. 내 의견대로 가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남의 입맛에만 그게 다 진리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맞는 것 같으면 소신을 믿고 가세요. 이제 자소서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각보다 자소서 스킬이 아쉬운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나는 진짜 못 쓰는데 남들은 다 잘 쓸 것 같고 이렇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자소서가 아쉬운 분들이 많고 또 본인은 그걸 또 모르는 것도 많아요.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좀만 읽어보면 와 진짜 아쉽다, 아니면 좀 더 재밌게 만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이 좋은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재미없게 자소서를 만들까? 싶은 자소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좀만 노력을 하면 괜찮은 자소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소서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고 이 자소서에 대한 저의 생각 또한 상당히 제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걸을 건 걸러내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자신의 색깔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자소서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합격하는 단 하나의 자소서는 진짜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색깔과 개성이 있고 자신의 그 색깔이 극대화될 수 있는,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는 자소서면 그게 바로 베스트 자소서라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의 완벽한 자소서가 뭘까? 너무 살아가는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너무 남의 자소서를 너무 좋은 부분 물론 따라하면 좋지만 너무 자기의 색깔을 버리면서까지 그걸 따라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어떤 게 자기의 실력을 제대로 우려낼 수 있는 요리인지 그런 자소서인지 고민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지하게 포스트리트에 임하고 계시고 또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서 최대한 가감 없이 저의 경험과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뇌피셜이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죠. 저 또한 작년에 많은 정보들을 모았고 또 어떤 게 좋을지 전략을 또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었죠. 저는 진짜 로스쿨 준비하던 학생도 아니고 심지어 노무사 공부를 하다 와가지고 내세울 게 너무 없었고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운 좋게 재료들을 잘 긁어 모았고 또 좋은 소재로, 좋은 소재인지 모르겠는데 좋은 열심히 자소서 면접을 했고 최대 20등 가까이 등수를 뒤집은 결과를 낸 걸 보면은 결과적으로 제 전략이 나쁘진 않았다 생각이 듭니다. 자소서는 그리고 한 방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고민하면서 또 고쳐가면서 결국 완성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는 제출 전날에도 고칠 게 보이더라고요. 스트레스 받고 많이 힘들지만 내년에 또 다시 리트가 더 힘들죠. 이거 칠 생각을 하면은 지금 자소서에 좀 진지하게 임해서 한 방에 끝내는 것이 더 자신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좀만 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는 코로나 시국이죠. 학점이랑 토익보다는 아무래도 리트와 자소서를 좀 더 많이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을까요? 자소서가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리고 항상 보고 좀 도움이 됐다고 하시는 분들 저도 많은 응원이 되고 더 좋은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보다 대단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로스쿨을 준비할 정도면 다들 어느 정도 훌륭한 인재들이시니까 너무 제 말만 믿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인의 소신이 있으면 그게 정답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자소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 다음 영상에서는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항상 그랬듯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